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는 외로움 때문에 생긴 어머니의 고질병을 자식들이 나서서 고쳐드린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문벌 좋은 시골 양반이 아들 삼형제를 잘 길렀는데 그중 큰아들을 먼저 장가 보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아들을 장가 보내려던 중 뜻하지 않게 병을 얻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큰아들 내외는 혼자 남은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셨다. 저녁이면 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아침이면 밤새 편히 주무셨는가를 살피는 등 혼정신성을 하는 것은 물론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며 어머니를 받들어 모셨는데 부친 돌아가시고 10년 세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았다. 그래서 친인척이나 주변 사람들이 일부러 부인을 찾아와서는 칭송하였다. 인근 백리 안팎에서는 볼 수 없는 효자라고 아드님에 대해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효자는 무슨? 대답하는 부인의 표정이 이상하게도 심드렁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원님이 아전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듣자 하니 우리 고을에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다던데 예, 아무개가 효자라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그 사람을 좀 데리고 오게나. 아전들이 큰아들을 데리고 오자 원님이 물었다. 양친이 다 살아계시는가? 아닙니다. 부친은 돌아가시고 모친만 혼자 계십니다. 홀로 되신지 얼마나 되셨는가? 10년쯤 되셨습니다. 훌륭한 부인의 장한 아드님이시군. 나라에 글을 올려서 정문을 내리도록 조치해야겠네.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님을 뵙고 큰아들이 원님의 뜻을 전하였다. 어머니, 원님께서 우리 집 앞에 정문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고마운 일이네. 아들이 가만히 훔쳐보니 말씀과는 달리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날 이후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면서 살펴보면 어머니의 기색이 항상 좋지 않았다. 어떤 날은 추워서 잠을 못 잤다고 불평하고 어떤 날은 몸이 찌뿌드드하다고 하시면서 온종일 얼굴을 찡그리고 계셨다. 의원을 모셔와서 물으니 진맥하더니 외로움이 가득 차면서 심화가 끌어올라 생기는 고질병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남이 안 듣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살며시 귀띔했다. 시집 보내면 나을 병입니다. 뭐라고요? 시집을 보내라고요. 그렇습니다. 외로움이 골수에 맺혀서 우라병이 생겼습니다. 이 병은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근심으로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두 동생을 불러 의논했다. 어머니께 아침 문안을 드리면서 보면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늘 기색이 좋지 않으시고 몸이 불편하다고 하신다. 너희들 보기에는 어떠냐? 저희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신 것 같으냐? 어떻게 하면 좋아지실 것 같으냐? 저희도 생각해 보았는데 그 이유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혹시 형님은 짐작 가는 것이 있습니까?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에는 새아버지를 모시면 나을 병 같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다. 형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양반의 부인이 개가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닙니까? 우리 체면 때문에 어머니를 병든 채 둘 수는 없다. 어머니 병을 고쳐드리자. 재혼시켜드리자. 형님! 절대 안 됩니다. 두 동생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니 큰아들도 어쩔 수 없었다. 형제간에 생각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세 아들은 힘을 모아 더욱 지성으로 어머니를 모셨다. 하지만 어머니의 외로워하는 상태가 날이 갈수록 더해가더니 마침내 자리를 깔고 누우셨는데 두어 달 지나자 피골이 상접한 것이
병이 이미 골수에 박힌 것 같았다. 마침내 큰아들은 아내와 동생 그리고 개수씨들을 오게 하여 가족회의를 열었다. 저대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소. 어머니를 살리는 방법은 새아버지를 모시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소. 양반의 체면이 손상되고 물색 없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방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방식대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마침내 둘째가 고집을 꺾었다. 형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모두 고집을 꺾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이튿날 아침 문안 때 큰아들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미 10년이나 지났으니 새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군더더기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피골이 야윈 어머니가 누워서 반대했다. 그게 양반 집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너는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아직 50세도 안 된 젊은 어머니가 혼자 사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적당한 분이 어디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괜한 수고를 하겠다고 하는구먼. 어머니는 사양하시는 듯하였지만 그렇게 말리지는 않았다. 아니 내심 기대하는 눈치였다. 큰아들은 가까운 친척과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새아버지 되실 분이 어디 계시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하지만 모두 얼굴을 찌푸리고 퇴퇴거릴 뿐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던 중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친구로부터 좋은 분이 있다는 정갈이 왔다. 큰아들이 급히 친구를 찾아가니 자기 마을에 큰 재산은 없으나 학식과 교양이 있는 분으로서 상처한 뒤 자식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선비가 있다고 하였다. 큰아들은 그 선비를 찾아가 큰절하고 사정 이야기를 한 다음 새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선비는 처음에는 거절하였다. 그러나 정중하면서도 간절한 그의 청이 마음에 들었든지 마침내 허락하였다. 큰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잔치를 준비한 뒤에 주변의 우려를 애써 무시하고 그 선비를 새아버지로 맞이하였다. 이튿날 아침 아들 삼형제가 아내들과 함께 어머니께 문안드렸다. 어머님, 어제는 손님을 접대하느라고 잠자리도 제대로 봐드리지 못하였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야윈 얼굴을 한 어머니가 오랜만에 웃음을 머금었다. 아니다. 모처럼 편히 잘 잤다. 어젯밤에는 희한하게 뼈골이 시리지 않더구나. 아침까지 잘 잤다. 그날 이후 삼형제는 아침 문안 때마다 어머니의 환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뻤다. 주변 양반들 가운데 혀를 끌끌 차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병에서 쾌차하시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게 뭐 대수인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혼정신성은 조석정성입니다.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정문은 충신, 효자, 연려를 표창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그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입니다. 심화는 마음속의 우라로 몸과 마음이 답답하고 몸의 열이 높아지는 병입니다. 물색 없다는 두서 없다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조리에 맞는 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은식 교수가 지은 책 한국의 효행 이야기가 모본입니다. 그 책에서 새아버지를 모셔야 낫는 병이라는 이야기를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와 그림,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과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2019년 우정사업본부 발행 우표를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김경희 화백의 풍속화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 화백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충청투데이에서 반포지요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123RF,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